우리 오늘 뭐 끝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오늘 끝내고 넘어가는 걸로 목표를 해야 되는데 어쨌든 한번 해보는 데까지 한번 해볼게요. 일단은 그거를 풀고 소리를 하게 풀고 자 우리 지금 하는 게 뭐냐면 서유럽과 한국을 비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공통점을 했고 차이점을 하는 중이에요. 차이점은 크게 보면은 냉전이죠. 그리고 분단이라는 거예요. 냉전과 분단. 유럽에서는 냉전도 없고 분단도 없는데 아직까지 그 통일 이런 얘기를 우리는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바로 국민국가. 국민국가의 완성이 민주주의, 그 다음에 한 민족이 하나의 국가를 가지는 것. 그 민족 문제가 사라진 거예요. 그 국민국가를 하면. 우리는 민족 문제가 남아있고 민주주의 문제가 남아있죠. 냉전 이데올로기 때문에. 자, 요거 앞에 거 요거 이영동 읽어봅시다. 국가보안법에 의해 합법적인 사회주의 정당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해방 직후와 4.19 혁명, 1987년 민주화 기간 동안 사회주의 세력 중 일부는 대중적 민주정당이라는 민주정당을 시도하였으나 국가의 탄압과 기존 보수정당의 탄압 구조에 의해 제도권 진입이 차단되었고 참당에 이른 경우도 노동조합의 정치 세력과 금지, 소선구제 등 각종 진입 장벽에 의해 원내에 진출하지 못하였다. 네, 이게 이제 유럽 같은 경우는 공산당이 있죠. 공산당이 다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일본도 있고 우리는 공산당이 불가능해. 국가보안법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보수 양당제죠. 단합구조. 국민의힘하고 민주당이 자기들끼리 다 나눠먹죠. 민주노동당 13%까지 득표했는데 13%면 국회의원이 39명이 돼야 돼. 39명. 근데 10명밖에 안 됐죠. 이런 조건이 있다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유럽과 우리가 다르다는 점이고 자 요거는 우리 한번 읽고 민주노총의 투쟁으로 인해 노동조합의 정치 세력화가 합법화되고 정당 명부제가 일부 시행됨에 따라 민주노동당에 이르러 사회주의적 색채를 지닌 노동자 정당이 가능하였지만 민주노총은 노동자 정당이 아니라 다양한 민중들과 함께 민중정당을 창당하고자 했다. 따라서 민주노동당은 창당 당시부터 노동자 이외에도 농민, 민민, 학생, 통일운동 인사 등이 결합하여 민중정당 성격을 지녔다. 그래서 민주노동당의 가장 주축은 민주노총이에요. 그 다음에 진보정당 운동을 했던 노회찬 같은 사람이죠. 진정추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농민, 그 다음에 통일운동 이렇게 다양한 세력이 있다는 거죠. 민중정당으로 시작했다. 노동자 정당이 아니라. 이게 유럽과 다른 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 요거 한번 읽어봅시다. 민중정당으로 출발한 민주노동당은 노동정당으로 출발한 서구의 좌파 정당들보다 더 빠르게 정당 제도와 선거 제도에 의존하면서 제도 권력에 참여하려는 의회주의 성향을 강화시켰다. 불완전한 민주주의 분단 대외 의존성을 극복하고 국민국가를 완성하려는 당내의 열망은 이러한 열망을 원내 의석 확대와 국가 권력 참여를 통해 해결하고자 했던 민주노동당의 의회주의 몰입을 일정 부분 정당화시켰다. 그래서 유럽에서는 노동자당, 그죠? 유럽에 무슨 노동당이나 독일 3인당이 농민을 하지 않았어요. 노동자만 됐어요. 노동자당, 그죠? 그러다가 민중당 이렇게 됐다 그랬죠? 그 다음에 일하는 사람들의 정당, 그죠? 그 다음에 노동자를 기반으로 하는 국민정당, 그죠? 이렇게 되다가 노동자 아니야. 우리는 모든 국민인데 이렇게 이런 식으로 변해갔다는 거잖아요. 근데 유럽은 노동자당에서 했는데 우리는 민중당으로부터 시작했으니까 이 변해가는 과정이 더 빠르겠죠? 그 얘기를 하는 거야. 더 빨리 했다. 그거 왜 그랬냐? 그러면 그거 왜 민중당으로 했냐면 우리 지금 계급 해방 가지고는 돼. 우리 민주주의 문제도 있잖아. 민족 모순도 있잖아. 그렇게 되는 거예요.
평화 문제도 있잖아. 이렇게 있다 보니까, 계급을 전면으로 내세우는 건 좀 안 돼. 여기 냉전 세력, 수구 보수 세력이 있으니까 필요하면은, 민주당도 통일 정책에 긍정적이니까, 민주당하고 힘을 합해가지고, 반수구, 반한나라당 전선을 해야 돼. 이런 식이 되면서, 의회주의와 선거연합 부분을 정당화시켰다는 거죠. 우경화가 더 빨리 왔다는 거죠. 자, 그 다음. 이를테면 민족주의적 경향의 자주계열들은 민주노동당의 원내 부속단체를 구성할 수 있을 정도의 주요 정당으로 선정하기도 전에 야권연대와 후보 단일화 및 연립정부를 통해 호선거구 다수투표제의 양당제를 돌파하고 자주와 민족이 통일의 과제를 조속히 해결하겠다고 공언하였으며 그러한 명분 아래 노동계급의 기반을 확고히 하지 않은 채 다수 득표를 위해 우경화로 나아갔다. 그리고 민주노동당은 강령의 변혁적 성격을 완화와 선거 몰입을 통해 서구의 노동자 정당보다 더 빠르게 국민 정당화로 나아갔다. 그래서 이제 민족주의 자주계열 동지들은 통일을 중요시하잖아요. 그런데 민주당이나 김대중이가 통일 정책 열심히 하면은 지지하잖아요. 그죠? 이렇게 되면서 야권연대 통일을 하고 그다음에 민주주의를 완성하기 후보단이라 연립정부 이런 거를 가능하고 그다음에 소선거구제에서 어려우니까 양당제를 돌파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런 반한나라 전선, 반보수 전선을 치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문제점이 뭐냐면은 이제 노동자 표를 얻기도 전에 이 중간층 표를 얻으려고 우경화로 갔다는 거죠. 그래서 자주계열이 사회주의 강령 대신에 진보적 민주주의로 강령을 바꾸자고 그랬죠. 이렇게 되면서 국민정당화로 갔는데 결론만 말하면 자주계열이 먼저 국민정당화 갔고 그 평등계열 노심조는 국민정당으로 안 갔어요. 그러면은 정의당은 아니죠. 갔죠. 자주계열이 먼저 우경화되고 그 다음에 평등계열도 우경화됐어요. 연립정부 후보단이라 다 해요. 다. 자, 그래서 이게 영국, 독일, 프랑스, 한국과의 비교예요. 비교. 자, 제도와 자, 영국에서는 어때요? 민주주의가 발달돼서 사회주의도 폭력적으로 하자는 요구가 별로 없죠. 영국은 민주주의가 일찍 발달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배계급이 온건한 포섭 전략을 한 거예요. 심각하게 탄압을 안 하기 때문에 폭력혁명론이 안 나오는 거야. 독일은 처음에 사회주의를 반대해서 폭력혁명론이 나왔지만 나중에 의회주의를 받아들였죠. 그래서 제한적 포섭 전략. 포섭이 뭐야? 끌어들인다는 거야. 제도화시킨다는 거야. 프랑스 공산당 마찬가지로 포섭 전략. 민주노동당은 뭐 일부만 어떻게 국가보안법 놔뒀죠. 민주노동당 결국 통합진보당 해산당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체제 안에 친북은 안 돼. 이런 거야. 종북도 안 돼. 그리고 공산주의도 안 돼. 이런 거죠. 여기에 제한적이다. 이런 거야. 그 주체는 다른 데는 다 노동자부터 시작했는데 민주노동당은 민중부터 시작했다는 거고 그래서 민중정당이기 때문에 국민정당으로 더 빨리 개량화됐다는 거죠. 개량화 문제. 이건 중요해요. 영국은 처음부터 개량주의예요. 왜냐하면 영국에는 폭력혁명론이 없으니까 막스가 인기가 없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노동당을 만들 때 막스주의는 배제됐어. 처음부터. 자, 그리고 독일과 프랑스는 막스주의나 혁명론이 들어가 있죠. 들어가 있는데 다만 총론, 강령 앞에는 사회주의하고 변혁적인 걸 하는데 강론, 실제 총론, 선언은 혁명적으로 하는데 실제 하는 거는 의회 안에 가가지고 개혁주의가 됐다는 거예요. 민주노동당도 마찬가지고. 그러다가 이 총론의 사회주의 강령을 아예 또 삭제해버리죠. 진보적 민주주의로. 이런 형태로 됩니다. 그래서 유럽의 경우에는 점차적으로 원내에 진출해서 집권까지 가죠. 집권까지 가. 근데 한국의 민주노동당의 경우에는 이 양당제를 돌파하지 못해요. 그죠? 소선거 양당하지 못해서 원내 교섭단체도 만들지 못해. 이렇게 되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분당을 보게 되면은 분당 다 분당되죠. 서유럽이나 한국이나
영국에는 창당 때부터 강경파를 배제했어. 창당 때부터. 막수지자 당에 못 들어오게 했어. 프랑스하고 독일은 강경파가 분화됐죠? 친소 공산당이 분화돼서 분당이 됐어요. 한국은 NLPD, 그죠? NLPD, 은석경정으로 분당이 됐고. 그래서 이러한 사회주의를 했지만 삼인주의적 경향으로 개량화된 거는 서유럽이나 한국이나 똑같다는 거죠. 이렇게 됐다는 거죠. 자, 그 다음 요거 읽어봅시다. 민주노총은 의석 확보를 위한 당내 정파들의 무한 경쟁, 중도 보수 정당과의 후보 단일화, 국민참여당과의 합당, 연립정부 구상 등 민주노동당의 의회주의 몰입을 견제할 실질적인 힘이 없었다. 네. 그래서 당과 노조가 모두 개량화되는데 당과 노조 중에 어떤 곳이 더 개량화가 심하게 된다 그랬어요? 응? 그렇지, 당. 왜냐하면 당은 집권을 위해서, 그죠? 집권. 뭐라고 말해? 표에 노동자라고 써있냐? 이렇게 말하는 거, 그죠? 야, 표에 노동자라고 써있어. 탁 찍으면 우리 노동당 표야. 그죠? 그래서 상관없이 뭘 계급적 지지를 받으려고 그래서 당이 먼저 개량화되는데, 그래서 노조가 이 당의 개량화를 제한해야 되죠. 견제해야 되는데, 견제를 못했다는 거예요. 왜 못했어? 실제로 조직은 있죠. 견제할 조직과 당원은 있다. 왜냐면 민주노동당 안에 민주노총 조합원이, 당비 내는 조합원, 당비 조합원이 40%에서 50%를 갖고 있었고, 그 간부들, 대원이라고 합시다. 대원의 경우에는 다 합치면 50% 이상이 민주노총 출신이야. 근데 견제를 못했어. 왜 견제를 못했어? 당에 끌려다녔다 그랬죠? 끌려다녀. 노조 차원의, 민주노총 차원의 정치 투쟁과 정치 학습이 없었어. 그냥, 뭐, 사람 수만 많지, 그냥, 뭐라고 하지, 그거? 좀비, 맞아, 좀비 당원이야, 좀비 당원. 민주노총 조합원은 민주노동당에서 좀비 당원이야. 이런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민주노동당은 진보대 통합을 통한 야권연대 방침에 따라 진보대 통합을 통해 몸집을 키운 이후 2012년 총선에서 보수 야당과 선택적인 야권연대를 통해 원내 교섭 단체를 구성하고 대선에서 후보 단일화를 통해 보수 야당과의 연립정부를 세력화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민주노동당은 진보대 통합보다 국민참여당과의 통합을 주력하였으며 자신의 정체성을 견제하는 선택적 야권연대보다는 의석 확보를 극대화할 수 있는 획일적인 야권연대를 추진하여 자신의 원칙을 스스로 공격했다. 그래서 지난번에 했는데 광우병 투쟁이죠. 광우병 집회에서 이 반이명박 하나로 뭉쳐라 이 요구가 엄청 컸어요. 정권 교체를 위해서. 그래서 후보 단일화를 해가지고 성과를 봤죠. 후보 단일화로 성과를 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면은 우리가 먼저 진보 진영끼리 힘을 합친 다음에 민주당과 선택적인 후보 단일화를 하자 이렇게 말했는데 어떻게 됐냐면은 선택적인 게 아니라 전국적인 무조건적인 후보 단일화를 했죠. 그 다음에 진보대 통합이 아니라 국민참여당과의 통합으로 했어요. 그리고 연립정부도 하려고 했어요. 물론 실현되지는 못했지만 이렇게 되면서 스스로 자신의 원칙을 무너뜨렸다는 거야. 누가 무너뜨렸어? 먼저 민주노동당. 자주계열이 먼저 무너뜨렸죠? 자주계열이 먼저 이 원칙을 무너뜨렸어. 전면적인 야권연대. 그리고
국민참여당과의 통합. 근데 어떻게 노심조를 한다면 명망가 PD 계열이죠? 명망가들도 여기에 동의했어. 왜 동의했어? 후보 단일화를 통해 자신이 당선될 가능성이 높죠? 실제로 당선이 됐죠? 심상정 매선을 한 거네, 그죠? 이렇게 됐기 때문에 자주 계열이 먼저 했고, 노심조 등 평등 계열의 명망가들도 결국은 우병화 이런 입장으로 가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문제점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한국의 특수한 경우예요. 그래서 민중정당으로 시작해가지고 의회주의에 더 빨리 몰입을 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NLPD 정파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거 똑같은 거죠. 왜냐하면 통일, 냉전이 있으니까 계급 모순이 먼저냐 민족 모순이 먼저 그런 토론이 있었다는 거예요. 유럽 사람들이 유럽의 그 프랑스 사람들이 운동권에서 야 계급 모순이 먼저냐 민족 이런 토론을 하겠어요? 프랑스에 무슨 민족 모순이 있어? 없어. 네. 그래 바로 한국의 이런 냉전과 분단 때문에 NLPD라는 이런 커다란 정파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정파는 크게 보면 NL, 그 PD는 알겠죠? ND는 뭐야? NLPD 사이에 있는 거. 저쪽이야. 그 뭐야? 김승호, 그쪽에 옛날에, 그쪽에, 요 사이에 있는, 이런 거야. 그래서 이거 그 다음에 민주노총에서는 이렇게 국민파, 중앙파, 현장파. 이 국민파 안에는 처음에는 여기에 그 민족해방, NL들이 다 들어있었어요. 나중에 NL하고 국민파하고 결별하죠. 지금 결별된 상태예요. 국민파하고 NL. 옛날에는 같이 있었어. 국민파, 노심조, 중앙파, 민주노동당에 안 들어온 노동자의 현장파, 이런로 나눠져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이러한 정파구조 읽어봐봐요. 이러한 정파구조는 국지적 냉전과 분단, 고착으로 인한 한국 자본주의 모순, 즉, 국민국가의 미완성을 배경으로 한다. 그래서 NLPD가는 현실이 반영하는 거예요. 그죠? NL을 없앨 수 없어. PD도 없앨 수 없어. 민족 모순이 존재하죠. 그죠? 민족 모순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이상한 사람이야. 제정신이 아닌 사람이야. 한국에 민족 모순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막스가 말했죠? 진정한 사회주의에서 말했다 그랬죠? 프랑스 거 데려와가지고 독일에서 하는 거. 대가리는 프랑스고 몸뚱아리는 독일이라고. 민족 모순이 없다고 말하는 애들 그런 애들이야. 몸뚱아리는 한국에 있는데 대가리는 유럽에 있는 사람들이야. 자, 그 다음. 당 활동가들은 물론 일반 당원들도 민주노동당의 정파 분열에 대해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었으며 특히 일반 시민들에게 민주노동당의 정파 대립이 보수 언론에 의해 부각되었다. 중앙위원들과 상임자들은 정파의 존재 자체보다는 투명하지 못한 활동을 문제 삼고 있었다. 일부에서는 이들 정파들이 공개적으로 경쟁할 수 있도록 브라질 노동자당처럼 정파 명부 비례대표제를 도입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정파에 관한 입장은 두 가지예요. 정파 자체를 비난. 그죠? 이런 건 보수 언론이 그러겠죠. 보수 언론. 어떻게 비난해? 정파 자체를 부정하는 거야. NLPD를. 그래서 자주 계열은 친북이다 이런 거죠. 그럼 많이 하죠. 친북, 종북 이렇게. 야, 아직도 그런 거 있냐? 뭐 이런 식의 그죠? 그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정파 자체를 인정하고 그 폐해죠, 폐해. 네, 폐해를 비판하는 사람들. 이건 주로 이제 활동을 많이 한 사람들, 운동을 좀 안 한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근데 주로 언론에서는 이렇게 정파 자체를 비난하는 거죠. 조중동에서 맨날. 활동가들은 정파 자체보다는 투명하지 못한 활동이죠. 비공정한 행동 이런 것들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일부에는 정파 등록제를 하자고 그랬어. 정파 등록제.
첫 번째, 정파 등록제를 잡았어. 정파를 공개하지 않은 거야. 근데 여기서는 처음에 자주계열이 반대했어. 왜 반대했을까? 자주계열이 나는 주사파인데 그러면 주사파를 등록하면 그 씨발 주사파 명단을 만들어서 하자는 거야? 미친놈들 아니야? 그래서 자주계열이 반대했어요. 반대했어. 평등계를 주장했어. 그러니까 이 말이 맞긴 맞는 말이죠, 그죠? 다자파가 나한테 무슨 정파를 등록해. 그래서 이름을 바꿨어. 어떻게 바뀌었냐면 정책 등록제로 바뀌었어. 정책 등록제. 정파를 등록하는 게 아니라 지지하는 정책을 등록하자는 거야. 그러면 뭐 자주계열은 우리는 통일정책, 그죠? 그 다음에 평화정책, 그 다음에 주한미군 철수, 이런 거를 우리가 정책으로 갖고 이 정책에 동의하는 사람 다 모여라 이렇게 할 수 있는 거고. 뭐 PD계열은 뭐가 있을까? 뭐 5인 미만, 그죠? 5인 미만 사업장, 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겠죠. 5인 미만 사업장, 그 다음에 비정규직, 뭐 이런 거 할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다 모여라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나중에는 이 정책 등록제에서는 일부 자주계열이 동의했어. 그 인천연합 이런 사람들, 인천연합 등이 동의를 했는데 그 사이에 분당이 되면서 흐지부지 시행되지 못했어요. 자, 그 다음 민주노동당은 민주노총에 비해 더욱 정파구조에 사로잡히게 되는데 그 과정을 보면 첫째, 각 정파가 먼저 지역대학, 대규모 사업장, 지역청년회나 사회단체 등 지역별로 거점을 확보하여 지역 지배 구조를 구축한 후 지역 차원의 반대 세력을 권력에서 소외시켰다. 그러잖아. 무슨 뭐 안양 청년회, 뭐 성남 청년회 이런 거 있을 거 아니야, 그지? 대구 노동자 이런 식이 있을 거 아니야. 그 지역에서 거기 토대를 내리고 거기서 재생산을 하려니까 학생들이죠. 지역 대학, 인천대학, 울산대학 이런 대학이 있겠죠. 경기도 같은 경우는 외대 뭐 이런 데가 있겠지. 용인캠퍼스 이런 식으로 해서 하고 그 지역에 자기들이 해야 되니까 반대하는 사람들은 소외시키고 말 잘 되는 사람들을 자기네 이제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먼저 지역을 먼저 장악했다는 거예요. 그다음 둘째, 정파들은 자신들의 소속 활동가들을 민주노동당, 노동조합, 농민조직 등 각종 대중조직의 중간반 간부로 진출시키거나 이들 중간 간부들을 포섭하였고, 이러한 중간 간부 장악은 정파가 각종 선거와 이슈에 있어 당원들을 동원하는 경로가 돼. 월급 받는 상근자로 보냈다는 거야. 얼마나 좋아. 대화하면서 돈도 받고. 그죠? 그 다음에 선거에 개입해가지고, 지부장님, 다음에 또 당선되셔야죠. 우리 동지들이 이렇게 많은데요. 우리 동지들과 같이 일하십시다. 이래가지고 간부들을 포섭하는 거예요. 간부들이 다음 선거에 대원이나 뭐 지부장에 당선되려면 지역의 정파들하고 손을 잡아야 돼. 이런 식으로. 그 대신 대가가 있죠? 대가가 있으면 이제 그 간부들은 정파가 내린 지시를 수행해야 돼. 그 당원들한테 하는 거죠. 야, 요번에 정책위원장 선거는 있잖아. 뭐, 김장민하고 이한국이 나왔는데, 김장민은 뭐 박사지만 아는 게 별로 없대. 이한국이가 원래 현장성이 있어가지고, 우리 뭐 노동자한테 박사가 필요하냐? 현장성이 있는, 이 정책 전문가가 중요하지. 그래서 이한국이 학벌은 김장민은 못하는데, 현장 정책성은 훨씬 좋단다, 야. 이한국 찍어.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야. 그 이한국 찍죠? 그러니까 큰 관심도 없는데, 지부장이 찍으라면 찍지. 한겨랑 그래, 안 그래? 우리 한겨람이 있으니까 말이 잘 통한다. 현장에서 있어봐서. 현장은 그래. 조합원들이 뭐, 특히 관심 없잖아. 누가 되는 거고 자기 밥 주라고 이러고 하는데, 간부들이 하라면 하는 거지. 자, 그 다음. 특히 민주노동당은 민주노총과 달리 지도부와 대의원 및 지역 간부들을 동시에 선출하고 대의원과 지역 간부들은 중앙 지도부의 부품에 따르는 전단적인 의사결정 구조를 구축하고 있어 정파의 소수 지도자, 정파의 활동가, 당원이라는 비공식 소통 구조가 당 지도부, 당 지역 조직, 당원이라는 공식적인 통로를
통로의 외피를 쓸 수 있었다. 이게 민주노총과 민주노동당의 다른 점이야. 민주노총 위원장 선거할 때 금속 선거, 공공원수 선거도 같이 선거해? 같은 날? 똑같이 선거해? 그렇게 해야 해. 함기남 동지 민주노총 위원장 선거할 때 의료연대 본부장도 똑같이 선거하나? 그래? 거기는? 의료연대 본부는? 다 그래. 그러면 공공운수 위원장도 같이 선거해? 공공운수도? 민주노총 위원장 선거할 때? 그래서 민주노총은 자 그런데도 있고 안 그래도 있고 자유야 자유. 자유인데 민주노동당 어떻게 하냐면 당대표부터 대원까지 동시에 선거해. 노동당 지금 그러나? 동시선거 있긴 있지. 예. 100%는 아니지만. 예. 민주노동당은 100% 다 했어.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대원이면 쉽게 말하면 묻지마 투표랑 똑같아. 할머니가 물어보잖아. 요번에 지방선거 때 왜 이렇게 복잡해? 도지사부터 해서 구청장부터 해서 광역의원부터 해가지고 할머니 복잡하니까 그냥 1번 찍어요. 1번 하잖아. 이것도 마찬가지야. 이것도 마찬가지야. 대원부터 민주노동당 대표까지 다 찍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니까 왜 이렇게 많아요? 그러면은 누구 찍어야 돼요? 대표 이렇게 해서 누구 하고 내가 대원인데 나랑 같은 쪽에 있는 사람이야. 다 찍으면 돼. 이렇게 말하죠. 그죠? 무슨 말이냐면 대표가 당선되냐고 내가 당선되냐고 똑같은 거야. 간부들의 당락과 당대표의 당락이 다 똑같아. 그래가지고 일사천리로 하면서 자기 선거운동하면서 당대표 선거운동도 하고 시당 위원장 선거도 하죠. 이런 식으로 전당적으로 대표부터 대원까지 일사불란하게 같은 선거의 당락의 운명을 가지고 있는 거야. 그래서 전당적인 한꺼번에 동시선거를 하기 때문에 정파들이 집중적으로 할 수가 있어. 그래서 정파의 소수 지도자가 어떤 입장이나 후보를 정하고 그 활동가들이 당원들을 조직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가서 정파가 훨씬 민주노총보다 강력하게 개입을 할 수 있었어. 그 다음 민주노동당은 투표자가 3만여 명에 불과하여 정파들이 활동가들을 통해 이들을 조직할 수 있었다. 그래 3만 명이야 3만 명. 그러면 거대 정파는 조직원이 몇백 명이야. 그러면 자기 동네에 한 100명 정도 앉아가지고 내 선거도 있으니까 이양욱 동지 나야 나. 지난번 우리 요번에 많이 도와줘서 고마워. 다음에 나 또 나가는데 나 찍어줘. 그리고 요번에 그 대표님하고 시도당 위원장은 나랑 같이 열심히 하고 또 나를 되게 잘 보여주고 우리 지역에도 관심도 많대. 그러니까 대표는 누구 하고 그리고 나 꼭 찍어줘. 그러니까 조직할 수가 있는 거야. 근데 3만 명이 아니라 300만 명이라면 힘들겠죠. 그죠? 몇 명이 안 되니까 조직이 가능한 거야. 그래서 그렇게 조직을 했다는 거야. 정파들. 그래도 거대 정파들은 전화를 다 돌렸어. 모든 당권자들한테. 자, 그 다음. 민주노동당은 그 밖에도 산발 전방안, 당 혁신 방안, 조직 강화 방안, 당 직선출 방안, 두 차례의 제도 개선 방안 등을 결의하여 실행하였으나 고질적인 정파 대립과 정파 단합 및 노선 갈등 그리고 이에 따른 각종 선거에서의 당원 동원과 가열 경쟁 등의 피해를 극복하지 못하였으며 원내의 지도부의 불협화음 활동가들의 관여와도 차단하지 못하였다.